나이가 들면 후회도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정리되고 지나간 일들도 자연스럽게 흐려질 거라고.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 알게 됩니다. 후회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끝나고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그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 그 순간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60살이 넘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래 붙잡고 있던 후회들 중에 사실 처음부터 붙잡을 필요가 없었던 후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골랐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계산하고 다시 따져보고 다시 아파합니다. 직업에 대한 후회, 결혼에 대한 후회, 돈에 대한 후회, 관계에 대한 후회. 후회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다시 계산해도 그 선택의 순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 그 후회들 중에 붙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60대, 70대가 된 분들 중에 후회 없이 산다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후회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후회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후회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회를 어떻게 들고 사느냐? 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살아온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후회를 매일 꺼내보고 매일 다시 아파하는 분들. 그리고 후회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인 분들. 두 번째 분들은 달라 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훨씬 가벼워 보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60살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후회 중에 아무 쓸모없는 후회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후회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이미 끝난 선택을 계속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때 저 회사에 갔더라면,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이 계산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선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산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이미 지나간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산할수록 후회만 깊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그 길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후회가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좋은 면만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선택을 계속 계산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였다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두 번째 후회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시간을 자책하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시절, 내 마음보다 주변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던 시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분위기 때문에 삼켰던 순간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자책합니다. 왜 나는 내 길을 가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나는 더 용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던 마음, 틀리지 않으려 했던 마음, 혼자 튀지 않으려 했던 마음, 그것도 당신이었습니다.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시간을 지금의 눈으로 자책하는 것,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이것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후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리석었다고, 순진했다고, 철이 없었다고,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후회는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건드리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삭힙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조용히 자신을 벌주는 마음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정말 어리석었을까요? 그때의 나는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그만큼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절 누구나 가지고 있던 한계였습니다. 당신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래될수록 지금의 나도 함께 작아집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면 결국 지금의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했습니다. 더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겁니다. 더 강했다면 다르게 했을 겁니다. 더 많이 경험했다면 다르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 시절의 나를 심판하는 것, 그것은 가장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피고도 나이고 판사도 나인데 판사만 30년이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재판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시절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선택도, 아팠던 순간도, 부끄러웠던 기억도,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전부가 나입니다. 그 시절도 전부 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좋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60살 넘으면 가장 필요 없는 후회 1위는 이미 끝난 나를 계속 벌주는 일입니다. 이미 끝난 선택을 계속 계산하는 것,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자책하는 것,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것.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미 끝난 나를 지금도 벌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이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나에게 내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 벌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쓸모없는 후회인 이유입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데 지금만 계속 아픕니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을 때, 다음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후회는 살아있는 후회입니다. 살아있는 후회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 후회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후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이 끝난 후회,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 아무리 들여다봐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후회, 그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짐입니다. 오래 들고 다닐수록 어깨만 무거워지는 짐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후회, 아직 배울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그 후회가 나를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 번 꺼내봤고, 이미 수십 번 아파했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면 그 후회는 이미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이제 고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고치는 단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을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했던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도 나였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때의 내가 그만큼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정리입니다. 그 순간, 현재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래 들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처럼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조용히 앞으로 갑니다. 뒤를 보느라 무거웠던 발걸음이 앞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래 들고 다녔습니다. 충분히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